네, 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교육의 맥이라고 제가 이론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맥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작년에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맥 교재가 워낙 이제 좀 두껍고 내용도 많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고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데, 처음 보시거나 그러면 이제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교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그 사진 같은 것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각자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라고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똑한 2022년 개정. 그래서 이게 2022년 이제 새해에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맥 교재는 2019년 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있었던 최신 강론을 다 반영을 했는데 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몇 가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그 최신 강론들이 좀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모든 이론 교재는 편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강론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의도를 이제 제가 이론 교재를 만들 때의 의도는 뭐냐면 이론 교재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분량도 많고 한데 분량을 아주 줄일 수도 있고 분량을 좀 충분히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되게 요약본으로 만들어 놓은다면 놓고 보신다면은 거기에다가 분명히 다른 책들을 추가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약은 할 수 있지만 요약된 것만 보면 그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온 것인지 뭐 배경 지식이라던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요약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약된 교재만 보신다면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기반을 따로 또 찾아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맥 교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예전부터 저는 이론 교재를 만들 때 저의 의도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 하나만으로 추가적으로 볼 것이 거의 없게, 강론 같은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따로 볼 게 거의 없게 이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찾아보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꼭 이 부분을 외워야 돼 이런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분명히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실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책의 구성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책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처음에 맥 교재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강론을 막 보고 하니까 강론을 또 막 다 사고 보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발견하시게 되는 거예요. 맥 교재에 다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 교재를 보신다면 맥 교재를 우선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책을 구입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없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고 거의 웬만한 내용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원래도 그랬지만 총 이제 3개의 책으로 3권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으로. 그래서 1권, 2권 3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권 같은 경우는 장애 영역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이라던가 특수교육 평가라던가 공학이라던가 행동수정이라던가 아니면 전환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1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1권에 이 내용을 넣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 이 내용들이 전부 다 2권, 3권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이거부터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권에는 이렇게 특수교육 방법과 전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권과 3권은 이제 그 장애 영역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권에 들어가 있는 장애 영역들은 전부 다 인지랑 관련된 것, 지적장애,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 그 다음에 자폐. 장애, 그 다음에 학습장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권 같은 경우는 감각장애와 지체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다음에 의사소통장애, 지체중복장애. 근데 지체중복장애가 보통 강론 같은 경우도 많이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챕터는 제가 좀 구분을 해놨어요. 왜냐면 중도장애에서만 보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구분해놨고요. 원래 기존에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3권이 원래도 가장 두껍고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추려서 거의 분량은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챕터는 하나 더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장애에 대한 내용을 원래 지체장애 안에서 보통 설명을 해서 그 안에 넣었었는데 건강장애 내용을 좀 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챕터로 추가로 건강장애까지 해서 3권이 챕터도 많고 특히 의사소통장애나 지체장애 이런 건 분량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정리 중에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맥교작 이런 거라는 건 알려드렸고요. 이제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릴 것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맥 활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그대로 이제 보고 공부 그것만 외우자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공부이거든요. 서브노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용을 읽고 보고 이해하고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쓰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나고 보면 내가 뭘 했지 기억도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공부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브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서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긴 과정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과정이 모두 다 담긴 어떤 결과물이 서브잖아요. 그런데 서브를 그냥 받아서 그것만 본다는 것은 그 과정 없이 그 이해 과정이나 그 뭐 생각의 과정이 없이 그냥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급할 때 벼락치기로 내가 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봐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들은 그것을 보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맥교재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는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사람인가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게는 어떤 이론 자료를 정리를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단권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브노트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요약된 자료를 뭐 타이핑을 하시든 정리를 하시든 노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적성에 안 맞거나 그런 방식의 공부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하지 않으시고 단권화를 하시고 굉장히 높은 고득점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저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약에 하신다면 맥을 보실 때 맥을 그냥 완전히 그 이론 사전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걸 계속 읽으시면서 맥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맥교재를 기반으로 요약 자료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어떤 이론 교재가 있으면은 그 이론 교재의 대부분의 이론 교재는 많은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이론 교재에 내가 모든 내용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동 지원에서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맥교재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맥교재는 대표적인 어떤 강론에 있는 표현들을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자료, 다른 자료에서 좋은 표현을 봤다면 거기에 동일한 부분에 또 써두시고 아니면 기출을 보다가 이 부분에 뭐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이런 기출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그런 걸 다 모으시는 거예요. 맥교재 안에다가, 한 교재 안에다가. 그걸 이제 단권화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내가 공부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단권화된 자료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한 권 안에서 공부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또 이제 맥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맥을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가장 이제 나에게 맞을까를 결정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있으실 수도 있고 중간에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것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분들이 맥교재를 활용을 하셨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지금 2022년 책은 나오지 않아서 2019년에 나왔던 맥교재, 예전 맥교재를 합격하신 선생님이 이제 사용하셨던 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단권화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단권화. 보이시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따로따로 이제 붙여서 여기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에 대한 걸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있는 그 단계를 간단하게 여기다가 요약을 해서 적어두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페이지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문구 같은 것들을 자기 결정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읽고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기출을 몇 교재에 보면 다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큰 주제별로 제가 기출 표시해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없는 부분은 여기는 다 지금 기출 표시를 하신 거예요. 몇 년도, 유아 몇 년도, 초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스트잇도 처음부터 색깔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포스트잇은 초등에 나왔던 것, 뭐 주황색은 뭐 오렌지색은 유아에 나왔던 거 이런 식으로, 뭐 녹색은 뭐 중등에 나왔던 거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것만 계속 넘겨보시면 여러 자료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 풍부하게 공부를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다가 인덱스 붙이셔서 구분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되게 처음부터 색깔 구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지금 이분은 또 다른 분이신데 어떤 분은 몇 교재를 할 때 처음부터 어떤 한 가지의 형광색 펜을 정해서 몇 교재에서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근거가 출처가 강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색깔의 뭐 색연필이나 펜을 정하셔서 그걸로 표시하는 부분은 기출에 나왔던 걸 다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뭐 반복하시거나 하실 때 빠르게 넘겨보면서 기출만 나와 있는 걸, 기출 나왔던 것만 따로 이렇게 훑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몇 교재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정리할 것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신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서브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막 뭐를 많이 적으신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서브노트를 보고, 그러니까 몇 교재를 보고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 단권화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신 서브노트예요. 이제 워낙에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강 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서브노트는 양이 막 어떤 분들은 서브노트가 결국은 서브노트가 아니라 몇 교재만한 그런 서브노트가 있긴 한데 그건 서브노트가 아닙니다. 그냥 다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보시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몇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표를 만드시고 이런 서브노트가 사실 뭐 카페에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서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이 구조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표의 틀도 만들어 보고 제가 물론 마인드맵으로 다 수업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맵을 또 다시 한번 내가 이해를 하면서 그려보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몇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노트를 만드시고 이분은 한쪽에 노트를 만드시고 그냥 단면으로 하셔서 한쪽은 그냥 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할 때 여기서 나중에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추가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걸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브노트를 만든 몇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든 하나의 또 예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실 텐데 요거도 이제 기출 표시한 거예요. 내가 만든 서브에다가 연도별 기출도 표시하시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하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메모를 하셨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몇 교재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활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교재를 만약에 구입을 하셔서 보시게 된다면 잘 생각하시고 본인을 잘 이제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몇 교재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모두 이제 고득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